안녕하십니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영기획팀 이석규 팀장입니다. 2022 공모사업 설명회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에 따라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또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재단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재단 소개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우리 재단의 10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며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집에 각 사업별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 정성숙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희노애락이 배어있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전통을 전승,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전통예술이 보존 전승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공연예술이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인력 양성 및 연수 등 교육 사업, 전통예술의 창제작 활동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민간 전통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예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2년째 코로나라는 큰 악재를 만나서 공연예술 현장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도 전통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작년 600여 명, 올해 1000여 명의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술가와 단체로부터 좋은 반응과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변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전통예술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다시금 활기찬 공연 현장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우리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으로 창제작을 돕기 위한 공간인 전통공연 창작마루에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공간을 조성하여 올해까지는 연습공간과 공연장, 강의실 대관이 주 업무였다면 올해부터는 영상 촬영과 또 그리고 음원 녹음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창작 스튜디오를 통하여 창제작물을 만들어서 이를 활용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의 중심 거점을 통하여 민간 분야 전통예술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전통공연예술 수요 발굴,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 분야 전통예술인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에 고민이 많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단계별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안정적인 활동과 관객 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이 민간 지원 낼 예정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방안과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잘 듣고 숙지하시어 좋은 성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예술 활동이 있었듯이 이번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더욱더 활발한 전통예술 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전통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단 소개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고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서 현재 2009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4대째 이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다양한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보급 및 저변 확대와 고품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통예술의 대중화 사업, 그리고 신진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활발한 해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교류 사업 및 교육, 공연 등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또 다른 사업 방향으로 전환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오늘 설명의 내용을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정성숙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공연예술의 창제작 공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창작 지원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만의 창작 공간인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소 대관이 주 업무였다면 앞으로는 창작 작품의 공연에서 시장 진출을 위한 음원, 영상까지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전통공연 창작마루 소개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나라도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나라도움은 국고부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국고부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입 당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나라도움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고부조 사업이 이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에 기재된 연락처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교육 일정, 영상, 설명 자료집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신청 자격과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신청 자격은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는 필수로 있어야 하며 나머지 사항은 사업별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서 사업별 예외를 둘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의 제한은 우리 재단뿐 아니라 타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국고부조금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 신청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만일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이 되었더라도 해당 사업 모두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거나 훌륭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조추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집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축제팀의 김대진 팀장이 전통연예 활성화 사업과 전국 풍물상설 출연단체 공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축제팀장 김대진입니다. 저는 2022년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의 전국 풍물상설공연 출연단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 연도까지는 전국 풍물 상설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개별 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던 사업인데 22년도부터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한 내용과 어떤 관리적인 체계가 조금 일부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단체 공모는 전국 3개 지역에서 출연할 단체를 저희가 공모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목적은 여기 현대적 계승과 대국민 향유기의 확대 중에 대국민 향유기의 확대 쪽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 풍물 상설 공연은 대국민 향유기의 확대에 맞는 출연단체를 공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프로세스는 2월에서 3월 정도 해서 저희 재단에서 공연할 장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계획에서는 관광지, 박물관, 엑스포나 뭐 이런 데들 같이 주말 관객 확보가 좀 유리한 곳을 지금 현재 접촉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출연단체를 공모를 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공연 일정을 전체적으로 단체하고 공연처하고 일정을 조율을 하게 되고요. 6월 중에 출연단체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무척이나 올해는 워크샵이 중요할 것 같은 거가 사업에 대해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출연단체 워크샵에는 선정되신 단체들은 꼭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서 그 조건으로 정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정확한 공고가 나갈 때 출연단체 워크숍 일정도 포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상설 공연을 진행을 하고 11월, 12월에 참여 단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결과 보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공모 내용 관련해서는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물 연희를 활용한 마당 거리 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위주로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 8명 내외, 30분 내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뒤쪽에 사업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검토를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도권 외 밑에 쪽에 보시면 수도권 외 지역단체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그럼 수도권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11월까지 해서 결과 보고서를 검수를 완료를 하시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 1회당 150만 원 내외의 출연료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 설명드리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풍물 상설 공연에 관련해서 그동안 공연 방식은 한 단체가 한 개처에서 한 공연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개처에서 5개 단체 내외가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처인 저희 재단에서 일정을 조율을 해드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반 국고 보조 사업으로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 출연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총액해서 얼마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회차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0만 원 내외로 산정을 하고 거리가 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비를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계약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청드릴 때 공연 관련해서 전년도까지는 1시간 내외 무대 공연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 반면에 올해부터는 30분 내외로 마당 거리 공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1일 2회씩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회당 150만 원씩 해서 한 단체가 하루 가셔서 1일 2회 공연하시고 회당 150만 원씩 해서 곱하기 2 해서 300만 원 내외 거기에 추가로 여비들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횟수는 한 단체당 8회 정도씩 운영을 했었던 반면에 한 단체당 20회 정도로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선정이 되신 단체들이 전년도 총액하고 올해하고 좀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정을 할 거고요. 한 단체당 20회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통연이 관련된 전문 예술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연하신 실적을 좀 보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출연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보유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 단체의 경우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되셔야 저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돼 있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이후에 저희 그 사업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된 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3배수 이상 외부 전문가 풀 구성을 해서 당일 일정 가능한 외부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서류 심사 때 수가 적을 경우에는 면접만 바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행정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개를 선정을 하는데 뭐 15개 이하가 오셨다 그러면 면접 심사로 뭐 바로 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저희 내부 운영 체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에 있어서는 심사 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도, 타당성, 그다음에 작품성, 대중성, 단체의 역량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형태들이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 공연의 내용이 어떤 사업과의 좀 부합성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작품성 및 대중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마당 거리 공연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어떤 그 시민 향유 목적 달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객 참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체의 역량 관련해서는 실제 말씀하시는 계획이나 어떤 공연의 내용과 실제 단체가 이러이러한 역량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역 단체 우대 사항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관련해서 맞춰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사전에 공지를 할 텐데 일단 일정 내에 공연이 먼저 가능한 건 뭐 기본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사항 관련해서는 출연단체 워크샵하고 간담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하고 선급금 요청서랑 선금 정산 보고서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연료 제반 경비까지 식비, 여비,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담하는 거는 일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 선정 취소나 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연기획서, 지원신청서, 공연기획서, 사업자 등록증, 공연 영상, 실적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지원 신청서하고 공연기획서, 특히 공연기획서 같은 경우에 좀 최대한 간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는 저희 전통축제팀의 이도현 대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변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풍물이나 연희가 가장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버스킹이라든지 뭐 어떤 마당 거리 공연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쪽 그 사업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의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하시는 어떤 공연의 내용이 어떤 마당이나 거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객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레파토리를 보유하셨다 그러면 어떤 중점 심사 방향에 부합하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국 풍물 상설 공연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사업부서에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외협력팀 팀장 심재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22년도에 추진 예정 중에 있는 공모사업 4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연사업 중에 우수공연 작품공모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연 작품공모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을 소재로 한 종목을 소재로 창작된 우수 공연 작품을 재공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매해 9월, 10월경 해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네스코 관련된 공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행사 안에는 유네스코 등재 종목 가운데 그 종목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그리고 그 종목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들을 함께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객들에게. 지금 이번 공모는 그 창작 공연 쪽에 들어갈 작품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공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을 소재로 한 기창작 공연 작품이고요. 등재 종목들 중에는 20개 내외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공연화가 가능한 대략 한 10개 내외의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정이 되신 작품은 저희가 22년 9월 중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라는 공연 시리즈 중에서 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지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건수는 총 4건 내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작품당 최대 1,500만 원의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 한 6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에 들어가는 지원 항목은 출연료 및 기타 공연에 운영되는 제방 경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연에 필요한 장소 대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무대 설비들 그리고 그 공연 홍보 그리고 공연에 필요한 그 기록들, 영상, 사진과 같은 기록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공통적으로 또 지원을 별도로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전체는 용역계약 형식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시게 되시고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저희 재단과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그 상근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뭐 임대료, 간접 경비 같은 경우는 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기창작된 공연 작품을 보유한 전문 예술 단체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가 이제 본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원을 하시는 공연 작품은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공연을 하셨던 실적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 및 보유 단체가 가능하시고요. 단체에 따라서는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신 단체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계약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입 사업 개시 신고가 좀 그 지원 전에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선정 단체 동일한 작품으로 이제 지원을 하셨던 단체, 선정이 되셔서 저희 지원을 받았던 단체는 이번 공모에는 제외가 되십니다. 네, 다음은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내년도 4월에 사업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5, 6월 중으로 해서 서류와 면접 2차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선정된 단체는 최종 6월 말쯤 돼서 저희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하시는 단체들이 조금 유념하셔서 뭐 사업의 내용을 좀 더 그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저희한테 드려야 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창작 공연이고 작품이 공연 콘텐츠에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약간은 그 좋은 작품이나 그동안 뭐 기회라든지 다시 재공연할 기회라든지 그런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우수한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무대 위로 올려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중에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창작 지원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예술 컨템포러리 창작 지원 공모는 공연 기획안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중성 있는 전통예술 작품 개발을 통해서 전통예술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동시대의 어떤 관객의 그 기호에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어떤 현대성과 그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예술을 재해석한 공연 기획안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동시대 관객들의 기호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 예술을 재해석한 공연 기획안이고요. 지원해 주시는 공연 기획안의 장르나 형식은 무관합니다. 어떠한 기획안이라도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향후 제작 지원을 통해서 그 공연 레파토리로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3개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건수는 총 4건 내외가 되겠고요. 지원 규모는 총 2천만 원으로 기획안당 500만 원의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원 조건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신 단체는 저희가 22년 12월 중에 그 선정되신 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쇼케이스 심사를 한 번 더 거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쇼케이스 심사에서 다시 선정이 되시면은 차년도에 저희가 작품 제작 지원으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3개년차 지원도 이제 그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원 항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금 500만 원은 공연 기획비 중간 발표를 위한 비용 일체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쇼케이스 때 필요하신 무대라든지 공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그건 저희가 그 4개 단체를 같이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사업 설명회를 거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제출되시는 공연 기획안은 미발표 신작이셔야 되고요. 미발표 신작 공연 기획안을 보유하신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는 누구라도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뭐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존 활동하시는 장르나 어떤 분야는 다 무관하시고요. 어떤 뭐 예술가로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제출하시는 공연 기획안도 장르라든지 분야, 형태 모든 것이 무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통예술의 어떤 그 새로운 경향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획안을 가지고 계신 예술가들은 누구라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은 당 사업을 통해서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는 본 사업에 다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공모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이제 부분을 제가 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통예술 컨템포러리 창작 지원 공모 사업은 단년도 지원 사업이 아니고 3개년 연속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안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재공연 지원까지 총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단체의 창작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각각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원 내용을 그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공연 기획안 공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저희가 공연 기획안 공모를 통해서 총 4건의 공연 기획안을 공모를 하게 되고요. 지원 금액은 정액 5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그 당해년도 11월쯤 해서 이제 그 선정되신 공연 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쇼케이스 심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뭐 예상으로는 총 4건 중에 2건 정도가 다시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 2건은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공연 제작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 지원에서는 최대 2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 외에 공연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 지원을 받으신 공연은 당해년도 그 연말쯤 해서요. 저희가 지정한 공연장에서 이제 작품을 올리시게 되실 거고요. 공연은 문 밖의 사람들 문해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에 공연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작년에 그 공연 기획이 선정된 작품을 공연을 국립국악원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초연, 그 저희를 통해서 제작 지원을 받은 첫 번째 초연 공연을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심사를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3천년도 지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공연 지원을 다시 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4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3천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지금 3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 2차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작 발표는 4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주안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전통 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작품의 그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대중성이라든지 이전 그 어떤 그 전통 예술 작품과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창의성, 그리고 이후 저희가 단연도 작품 제작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작품의 그 발전 가능성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의 심사를 통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컨템퍼러리 창작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아리랑든 전통문화 확산 사업 중에 우수 콘텐츠 재공연 지원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든 전통문화 확산 사업 중에 전통공연예술 우수 콘텐츠 재공연 지원 작품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모의 목적은 기창작 우수 콘텐츠 활용 및 전통예술 지역 수요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공이나 민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그 전통예술 공연 콘텐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지원이 많이 없다 보니 뭐 재공연 기회라든지 아니면 작품이 레파토리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다시 한번 관객에게 소개해 주는 목적이 이 사업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네,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공연 시설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전통예술 소재 창작 공연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선정되신 공연 작품은 지역에 있는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민간 공연장 등 지역 문화 시설들을 활용해서 작품당 약 3회 정도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지역 문화 시설은 그 선정 이후에 저희가 그 별도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각종 기관이나 공연장들과 협의해가지고 공연장 매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연 일정이나 장소는 이제 그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총 4건 내외의 작품들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규모는 총 1억 6천만 원입니다. 작품당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차등 지원이 되겠고요. 작품의 뭐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작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 규모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항목은 공연 수행을 위한 비용 일체가 포함되고요. 총 단체별로 총 3회 공연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에 포함되는 내역들은 뭐 기획료, 그리고 인건비, 전문가 사례비, 그리고 출연료, 그리고 공연에 필요한 각종 그 의상, 무대 세트 등 같은 제작물, 제작 비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부분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기창작된 실내 공연 작품을 보유한 민간 단체는 본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원을 하시는 작품은 공공 또는 민간에서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작품이 1회 이상 공연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장르나 형태는 무관하고요. 전통 예술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 콘텐츠면은 어떤 작품이라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업은 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하시고요. 면세 사업자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지원 제외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공통된 상황이고요. 네,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공고는 저희가 1월 중으로 좀 올릴 예정이고요. 서류 면접 심사가 2월 중으로
하게 되고 최종 발표 역시 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 단체를 뽑고 공모 선정작을 뽑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공모작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공연장과 매칭을 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는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그 준비 기간이 저희가 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조금 출발 시점이라든지 진행 시점이 좀 빠르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심사에 중점 심사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들어오시는 작품이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작품의 완성도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작품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작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그간의 공연 성과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주요 그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공연 콘텐츠로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공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수 콘텐츠 재공연 지원 공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전통문화 확산 사업 중에 전통예술 상설 공연 출연자 공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목적은 전통예술의 대중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리고 중견 예술인들의 활동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공모 사업은 창작이나 퓨전 같은 그 공연을 제외한 순수 전통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중견 예술인을 출연자를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선정된 출연자는 그 22년 상황임 중에 그 저희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1회 공연을 실시하게 되시게 됩니다. 네, 공연 일정은 현재는 아직 좀 예정이긴 한데 상반기는 지금 4월, 6월, 하반기는 9월, 11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가 총 20건 내외의 그 출연자를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규모는 출연자별 3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약간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 외에 나머지 부분들 공연에 필요한 공연장, 공연 시설들, 장비들 그리고 홍보 그리고 그 사전 홍보에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연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이 이제 중견 전통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 그리고 전통예술 활동 경력 15년 이상 되신 중견 예술인들이 본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근 3년 이내 매해 1회 이상의 공연 활동을 하신 경력을 지원하실 때는 좀 그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공고는 지금 2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 1, 2차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으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사업은 뭐 기획안이나 단체 선정이 아니고 개인 예술가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예술가의 어떤 예술적 역량이라든지 공연적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심사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저희 대외 협력팀에서 추진 예정인 4개의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좀 참조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뭐 궁금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성의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이석규입니다. 이 시간은 신진단체 육성 및 기획공연 수행기관 공모를 위한 신진구학 실험무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신진구학 예술인이나 단체 육성 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진실험단체의 발굴,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신진단체 육성 및 기획공연 수행기관을 뽑는 것이고요. 수행기관의 범위는 전통예술 관련 기획사라든지 단체, 소극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원 건수는 기악, 성악, 춤 이렇게 3개 분야였는데 올해는 전통연예 활성화 사업에서 창작 공모 활성화 사업이 저희 신진과학 실험무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희까지 총 4개의 분야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별로 약 6천만 원 내에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단체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상비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 관련 민간단체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공연을 위해서 대관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통 5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은 공모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선정된 단체들은 제외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및 접수는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및 서류 평가가 4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면접 평가도 또한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 신진단체 및 예술가의 경쟁력 강화와 활동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 수행기관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에게 육성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 노인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구분은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요양원이고, 노인요양원은 그 이상 규모가 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 대상 프로그램 참여예술단체 공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20개 요양원, 40개 단체를 지원하고 총 600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 및 전통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공연예술단체, 이 예술단체의 전공자들이 총 50% 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가능합니다. 간이 가세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 총 15회 내외로 변동이 가능하지만 보통 3개 노인요양원에서 예술단체가 5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예술단체가 섭외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회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50분 내외로 한 프로그램에 3분에서 5분 정도 예술가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1회당 저희가 80만 원 내외로 지불할 것이고요.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비용,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는 걸 생각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안 구성은 총 5회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회차로 구성해서 전통예술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단체 수는 전국의 40개 단체 내외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공고를 2월에 내고 접수는 3월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4월에 진행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하는 치유연계형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40개 공동생활가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내의 노인요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40개 공동생활가정과 20개 단체에 지원하고 총 4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치유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복지 향상 및 전통예술 활성화인데, 기존의 큰 노인 요양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것은 작은 규모의 그러한 소외된 요양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공연예술단체, 이것도 똑같이 전통예술 전공자가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가세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총 20회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요양원당 10번, 그래서 2개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2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술단체가 요양원도 섭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회 운영 프로그램 시간은 총 50분 내외로 되고 참여 인원은 2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1회당 35만 원 내외로 예정하고 있고, 이것 또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먼 거리를 가신 경우는 교통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안 구성은 10회차 치유연계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겠고, 전국의 20개 단체 내외로 저희가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2월에 공고를 할 것이고요. 3월에 접수, 또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는 2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점 주안점은 전통공연 예술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단순하게 공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기획팀장 김성민입니다.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 사업에서 추진하는 공간 활용 창작 워크숍 공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는 올해 저희 팀에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통 분야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롭게 신설한 공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무대 공연은 축소되고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 열리면서 영상 제작을 비롯해서 다양한 창작과 융합 작업이 좀 더 본격화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작에 선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과 그렇지 못한 예술가들이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공모가 출발되었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공연이나 영상 혹은 그 이상의 융합 작업으로 펼쳐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토대가 되는 공간과 융합할 수 있는 창작 능력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서 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 분야 예술가들의 창작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창작 활동이 5건 내외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성악, 기악, 무용 분야로 제한하며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에서는 공간 활용 창작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창작의 개념과 창작의 방법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공모가 발표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쇼케이스 제작비를 단체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단체는 총 3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 분야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문화예술기관과 그 소속단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무형문화재 지정단체입니다. 공모와 접수는 22년 4월에 진행할 계획이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는 4월에서 5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류는 최소화하고 영상 자기소개서와 면접 심사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 정신, 그리고 적극성입니다. 네, 이번 공모는 세부 사항이 개선과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발표됐을 때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사업의 시범 사업 성격인 창작 워크숍을 현재 공모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의 막힌담을 만난 열린 마음을 가진 예술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22년에 진행할 공간활용 창작 워크숍을 좀 더 밀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분야에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많아져서 전통 분야의 허리가 튼튼해지는 일에 이 공모 사업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22년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모 사업인 해외 진출 지원 공모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2년 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대한 간접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22년에도 역시 간접 진출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은 크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매개자 지원 사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과 사진, 테크니컬 라이더, 영문 소개 자료와 같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달라진 점은 순수 전통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원으로 타 기관의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순수 전통예술이라 함은 일렉트로닉 악기가 참여하지 않은 국악기로 표현된 전통예술을 의미합니다. 작품의 일부 창작은 가능합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의 규모는 단체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1트랙은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예술가 혹은 단체를 지원하고 지원 2트랙은 50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 2트랙의 지원이 많지 않았는데요. 22년에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1과 지원 2트랙을 합쳐서 총 5개 단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전통 예술을 소재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예술가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문화예술기관과 그 소속단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지정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와 접수는 22년 5월이고 심사는 5월에서 6월에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는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 매개자 지원입니다. 22년에는
해외 유력 행사 및 축제에서 순수 전통예술 단체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매개자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프로모션은 쇼케이스와 순수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셉션, 순수 전통예술 단체 소개 부스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현재 다양한 음악 영상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 영상 마켓에 대한 리서치도 과업에 포함됩니다. 이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음악 영상의 유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매개자 지원 사업은 총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프로모션 활동 지원비와 해외 음악 영상 마켓 리서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예술 분야 해외 진출 매개자로 3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민간 단체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동일 유사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문화예술기관과 그 소속단체,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단체는 이번 공모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와 접수는 22년 5월에 진행되고 심사는 5월에서 6월까지, 결과는 6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통예술 분야에도 좋은 매개자들이 많아져서 해외 진출에 크고 작은 결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연기획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2개의 공모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창작거점 팀장 신현우입니다. 저희는 창작거점 팀이고요. 저희 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이제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예술가들의 단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제작 기반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전통공연예술 분야 청년예술가 및 단체의 실험적인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 결과 발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창작 활동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 전통예술 분야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및 단체입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및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구성원이 70% 이상이 본 연령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활동 지원금을 매월 1회씩 총 5회 지급을 하고 11월 중에 창작활동 결과 발표 지원금을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총 2가지의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활동 지원금은 이제 개인은 월 50만 원, 그리고 단체는 월 최대 200만 원, 200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지원금은 개인과 단체 공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 항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금 이외에 참여자 워크숍 그리고 맞춤형 멘토링 제공하고요. 우수 콘텐츠 및 우수 활동 예술인에게는 이제 차년도에 저희가 연석 지원이나 여러 재단 연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 관련 민간단체 및 개인인데요. 단체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기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심사 지표는 계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창작 및 실험 의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3가지를 보는데요. 심사 지표별 배분 점수를 보시다시피 발전 가능성이 50점입니다. 과반수를 발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공고가 22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시작을 해서 선정 결과 발표는 6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및 결과 발표회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에 지원 신청서, 그다음에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예술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자 재학 휴학 및 졸업 증명서 한 부씩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요. 본 내용에 나와 있는 이메일은 공고 시에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째 청년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청년예술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고요.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예술 분야와 타 분야 간 작품 창작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이고요.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1회, 이론 4회, 그리고 실습 4회, 발표회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예술 분야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기악, 성악, 무용 등 이제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청년예술가와 그 다음에 향후 작품 창작 및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발굴한 창작품은 향후에 또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출석률 80% 이상인 수료생에게만 수료증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수료식 및 발표의 영상을 촬영해서 발표작을 영상을 제공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레퍼런스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다 편집까지 다 거쳐서 영상 파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교육 방향은 총 3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3단계는 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은 텍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공고를 22년 5월에 시작으로 선정교과 발표를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진행을 이제 7월에서 8월까지 총 10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사 지표는 창작 의지, 교육 이해도, 발전 가능성 이렇게 3가지를 보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발전 가능성이 50%입니다. 이 점을 중점 사안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은 텍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안내는 창작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신청서, 활동 계획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고 전통예술 관련된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요. 이메일 주소는 공고 시에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 사업인 만큼 지난 과거에 대한 레퍼런스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향후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과반수의 점수에 심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잘 중점적으로 유념하셨다가 지원하실 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심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3번째는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 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고요. 내용은 전통예술 분야 전문 기획자를 양성하고자 교육 실무 과정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5주간 회당 2강을 진행을 하고 총 10강을 운영을 해서 최종 수료생의 경우 팀 구성을 하고 우수 기획팀을 선정해서 공연 제작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공 여부는 상관이 없고 전통공연 예술 기획에 관심 있는 자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예정인데요. 본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차년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2강 개론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회마다 수강생 참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강생 참여 사항은 이제 수업 내용에 도출된 과제를 작성 및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획팀 선정 후 공연 제작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팀별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전체 팀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우수기획팀으로 선정이 된 팀에게 지원이 되고 약 2팀 내지 3팀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공연 제작비는 21년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출석 70% 그리고 과제 평가 30%의 비중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총점 80점 이상 획득한 분에게만 수료증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전통공연 창작마루 내에 콘텐츠 제작실이 조성이 되는데요.
음원 제작이나 영상 촬영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경비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베네핏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공고가 11월에 시작으로 이제 선정 결과 발표도 11월, 그다음에 교육 진행이 11월에서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우수 기획 지원 공연은 23년 1월에 현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 지표는 성실성, 이해력, 그리고 의지력, 수행력 총 4가지를 균등하게 저희가 심사를 볼 것 같고요. 각 심사 지표별 상세한 내용은 텍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안내입니다. 이제 제출 서류는 이제 지원 신청서, 공연 기획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그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은 관련 학과 재학 휴학, 졸업 증명서 등도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만 접수를 받고 이메일 주소는 해당 공고 시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통공연 창작마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마루의 배경이 된 것은 전통예술 분야 관련 단체 중에 민간 단체 비율이 92%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민간 예술가의 민간 자생력을 활성화시키고자 그리고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창작마루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예술 분야에 특화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전통예술 분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 인프라 지원입니다. 공연장, 그리고 연습실,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실. 콘텐츠 제작실은 이제 녹음실과 영상 스튜디오, 조정 및 편집실이 포함이 된 하나의 이제 콘텐츠 제작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공간은 강의실, 그리고 세미나실, 이렇게 전통 공연 작품 창작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게 창작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예술가 창작 실험 지원,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창작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고 22년도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현재 이제 사업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향후에 공고 시에 별도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 콘텐츠 홍보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에 추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작품 쇼케이스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작 작품 통합 홍보,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 지원, 그리고 홍보 및 유통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교육 사업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위치 및 주요 시설입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272 주소에 동대문 종합시장 9층 및 8층 일부를 총 1,600제곱미터의 면적에 저희가 공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자, 주요 시설로는 이제 공연장, 콘텐츠 제작실, 대연습실, 강의실, 라운지, 출연자 대기실,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공유 공간입니다. 전통공연 예술인들의 이제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휴게 공간, 관람객 대기 공간까지 여러모로 다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이제 광무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연장입니다. 리허설룸, 쇼케이스장으로도 쓰이는 곳인데요. 소규모 공연, 그다음에 리허설, 쇼케이스, 이렇게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고요. 블랙박스 형태로 조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객석은 가변형은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형, 우드 계단형, 이제 고정형 객석입니다. 좌석은 약 80석 내외 정도이고요. 이제 음향시설, 조명시설, 그다음에 조종실, 객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면적은 227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대연습실입니다. 연습, 공연 준비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마루 형태의 연습실입니다. 주로 이제 무용이나 연희 분야의 예술인 분들이 창작 활동이 용이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규모가 가로가 이제 13.25m고 세로가 11.25m, 대략적인 정사각형 정방향의 구조이고요. 면적은 153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음향 시설이 되어 있고 이제 전면 거울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가 되어 있어서 연습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실입니다. 현재 시설 조성 중에 있고요. 장비까지 진행이 되면 약 22년 3월 내진 4월에 조성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음원 제작 그리고 영상 제작 등 공연 콘텐츠 제작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주로 녹음, 음원 편집, 영상 촬영 그리고 영상에 대한 후반 작업 이렇게 작품 활동 용이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요. 총 3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음 부스, 그다음에 조정실, 영상 스튜디오 이렇게 조성이 공간은 3개실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음향, 조명 등도 장비 등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27제곱미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실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공연 제작 교육, 그다음에 공연 예술 기획 및 경연 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이제 단체 세미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총 5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책상, 의자, 빔 프로젝트, 그다음에 교육용 음향 등 교육 이런 강의를 위한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대략 100제곱미터의 공간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실입니다. 공연기획회의나 스태프회의, 창제작 간 네트워킹, 그다음에 다목적 사용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총 14석의 의자와 책상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35.3제곱미터입니다. 이동형 빔 프로젝트도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공연장의 부속으로 딸려 있는 공간인데요. 분장실 1, 2입니다. 두 개의 공간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리허설 및 공연 촬영 등과 관련된 출연자 대기 공간이고, 화장대라든가 거울, 소파 등등 여러분들이 탈의를 하고 분장을 하고 하시는데 쾌적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총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관 신청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기대관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그다음에 수시대관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시기나 방법,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텍스트 표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대관은 신청 접수 후 마감일로부터 15일, 그다음에 수시대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을 드린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창작거점팀 전통공연 창작마루팀에 안내사항이 있고 안내 전화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2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사업설명회 신청 시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은 오늘 사업설명회로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하게 화면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2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